자, 이젠 제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좌 하필왈리 요 잔상으로 남겨놓으십시오. 끝까지 이익대 인의의 대결 구도는 맹자사상의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인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당시 시대가 워낙이 자기 이익과 군주의 권력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탓에 맹자가 이익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한 것이지만, 유교는 애당초 이익이라고 이자에 있는 그 이익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유황산의 유황심이라 그러죠. 관자의 표현으로 치면 곡간이 차야 인심이 난다는 것을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상업을 굉장히 중시하죠. 물류를 중심하고요. 그래서 경제 대책을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다음 주에 여민주의란 뭔가 하는 그 다양한 대책 가운데에서 상업을 중시하고 소통, 물류와 사람의 흐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상업을 중시하는 맹자의 모습도 볼 겁니다. 다만 공공영역과 시장 영역이라 그럴까요?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하필왈리, 그러니까 아예 이익과 담을 쌓고 안회식의 안빈락도를 지향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현세적인 삶을 북돋아서 부유한 경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욕망으로 치달아서 공공영역조차도 시장이 덮쳐서, 바로 아까 정치가와의 대화였죠. 그래서 정치가의 어떤 행태나 지향이 이익을 추구하는 대로 가서는 국가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공공영역 대 시장영역이라고 하는 그 구분, 그 자체가 깔려 있다는 걸 잠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 제2강의 제목을 3강과 오류는 다르다라고 하는 좀 생뚱맞기도 하고 좀 낯선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실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유교의 많은 오해도 우리가 그냥 3강 오륜이라는 네 글자를 막 평범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강 오륜으로 여기는 이 섞임, 섞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섞여버림으로써 이건 분명히 권력자가 한 짓이에요. 그래서 둘을 섞어버림으로 인해서 유교가 타락하고 유교가 권력자 이데올로그로 추락한 그런 내밀한 까닭이 있다. 그러면 맹자와 공자의 유교는 뭔가 단연코 오륜이다. 3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훗날 덧붙은 말로서 우리가 요 둘을 칼집을 넣어서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유교 사상사를 접근해야 맹자, 공자의 원래 유교와 훗날 근대에 와서 중국의 문호, 루신이 예교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두 상반된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 혼란을 우리가 갈래를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유교사의 스펙트럼이 오륜과 상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상들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기독교도 어떻게 해요? 단일하지 않죠? 예. 기독교가 여기 다 종교가 각각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공인된 우리 상식으로 비춰보면 로마 카톨릭이 중세기를 열면서 번창하다가 교회 중심의 예수 사상을 견고하게 나가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팔아먹는 형태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 전개는 아무래도 성경의 내용과 괴리됐다고 봐야겠죠? 그럴 때 루터라는 사람이 감년이 94개조인가요? 그 개혁안을 성당에다 붙이면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Back to the Bible이잖아요? 바이블로 돌아가자. 그걸 덤벼드니까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이를테면 제가 그쪽은 잘 모릅니다만은
그렇듯이 기독교도 하나가 아닙니다. 급기야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유럽 전역에 있던 다양한 기독교의 그 카테고리들 가운데서도 북유럽에 있는 프로테스탄트에서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 정신이 싹트하라고까지 종교사회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기독교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유교를 어떻게 해요? 조선이 망하고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냥 타락된 형태의 유교로 이해하고 삼강오륜을 유교의 대명사로 이해하고 충효를 유교의 전범으로 그냥 묵묵히 받아들일 따름이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하나가 아니고 불교도 하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불교도 하나가 아니에요. 미륵경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죠. 석가모니 치세의 말세가 되면 마귀죠. 마구니가 중옷을 해입고 석가의 말을 하리라. 근데 과거불의 세대는 과거불은 누구예요? 비로자나 부처의 시대가 있었고 현세불은 석가의 치세요. 또 미래세는 미륵의 세대라고 해서 적어도 불교 안에서조차 3세불로 나눠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교도 3세 유교가 있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지금 우리가 보는 Back to the Bible, 지금 하는 작업이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Back to the Bible이라고 볼 수 있죠. 유교의 경전이 노노와 맹자라는 점을 동의한다면 지금 우리는 원래 유교로 와서 공자 맹자의 목청을 듣는다는 점에서 원시 유교가 있겠죠. 프리미티브하다는 겁니다. 원시 유교가 있고요. 그 다음 마치 로마 가톨릭이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는 것처럼 한나라가 건설되면서 유방의 요한 한나라가 건설되면서 동중서라고 하는 이데올로그가 제 책에 머릿말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제국 유교 체계가 열립니다. 이때는 제국 체제, 한 제국에 부응하기 위한 논리로 텍스트를 재해석해 버리는 셈이겠죠. 그래서 제국 유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유교가 공맹의 텍스트라면 일단 동중서라고 하는 천재죠, 천재. 동중서가 일종의 하이브리드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법가 사상과 그다음 뭐예요? 음양가, 당시에 음양가가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음양사상 아시잖아요? 음양오행사상. 거기다가 덧붙여서 어떻게 해요? 유교를 한데 섞어서 새로운 혹은 정치체계에 걸맞는 권력 구조에 알맞는 체제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제국유교가 흘러다가 한나라, 당나라를 지나고 훗날 남송대에 이르러가지고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원시유교를 재발견하는 일종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서양사로 꼭 가서 우리 비유하자면 그걸 우리가 성리학 운동이라 그러죠. 그걸 개신유교라고들 표현합니다. 개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리학 혹은 주자학의 유교입니다. 그래서 유교 2500년사는 크게 나누면 이 세 유교가 서로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켜에는 진나라 이전에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 누누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춘추 전국 시대의 원시 유교, 프리미티브 컨푸시어니즘이 있고 그것이 진나라를 거치면서 진시황이 뭐로 통일합니까? 진시황이 법가로 통일하죠. 법가에 굉장히 효력이 있거든요. 효력이 있으면서 이게 오래 못 가요. 노자말을 빌자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쏟아지는 소나기는 없다. 그렇죠? 그렇듯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게 오래가면 피로감이 쌓여서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법가로 천하를 통일은 했으나 이게 몇 년밖에 못 버텨요. 14년밖에 못 버팁니다. 그러고 나서 생긴 게 한나라이기 때문에 한 제국 건설기의 사상가들의 책무가 뭐겠어요? 법가만큼 효율적이되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사상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여기에 둘을 섞어서 사상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유 내법이라 거칠에는
유가의 언어로 치장을 하고 속 알맹이는 법가를 집어넣은 어떤 하이브리드 철학이 제국 유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희 혹은 정주 형제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맹자를 발견하고 발굴하는 형태로 해서 개신유교가 전래되고, 이 개신유교가 우리한테 특별히 중요한 까닭은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면서 바로 정도전이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맡기는 거죠. 하드웨어는 이성계의 폭력이었고요. 거기에 정도전이 바로 이 체제를 가져와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고 조선조 500년 동안 그 물밑에 바로 공자맹자를 재해석한 성리학이 깔려있기 때문에 조선은 주자학의 시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데, 개신유교는 사상사적으로 맹자를 발굴했다는 점, 1500년 동안 묵혀있던 사상을 드러냈다는 점, 이 점이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해 보시죠. 우리가 삼강과 오륜에서 오륜은 원시유교적 맥락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삼강은 바로 동중서가 제작한 사상이에요. 책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니까 대략 이건 아시겠죠. 오륜은 무엇이 오륜입니까? 5가지의 윤리를 오륜이라 그러는 거죠. 처음에 뭐죠? 예, 부자유친입니다. 부자 간의 유친. 그 다음 뭐죠? 군신유어입니다. 그죠? 군신유어죠. 세 번째로는요, 부부유별입니다. 그죠? 부부유별이에요. 부부간은 아주 유별나고 특별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장유유서. 그죠? 장유유서. 다섯 번째는요, 붕우유신이죠. 그죠? 붕우유신입니다. 이게 오륜이에요. 근데 삼강은 뭡니까? 삼강 오륜이는, 예, 처음에는 군위 신강입니다. 그죠? 신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부위 자강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위 부강입니다. 핵심은요, 강에 있겠죠? 지하비는 지음의 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서삼경 아시죠? 사서삼경은, 사서는 뭐예요? 대학, 중용, 논어, 맹자입니다. 삼경은요, 시경, 서경, 주역이에요. 사서와 삼경을 이렇게 구분한 사람도 주희예요. 주자 선생이 구분했는데, 서와 경을 구분한 까닭이 있죠? 요컨대 시, 서, 역은 공자 당대의 공자학교에서 텍스트 교과서로 썼던 책이에요. 그래서 경이라고 붙였고, 나머지 네 권은 뭐예요? 논어 자체도 공자는 논어라는 책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공자 본인은 몰랐죠. 논어가 뭐로 시작이 됩니까? 자활대. 자활이 누구야? 공자 말씀하시다니까. 결국은 공자 당대에는 이 책이 없었다. 그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검은 금쪽 같은 말들을,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어록이라고 해서 논어라고 붙인 것이니까, 공자 본인은 당대에는 논어를 몰랐어. 논어를 모르는 분이 맹자를 알았겠나? 몰랐지. 대학과 중용도 공자가 몰랐겠지. 그러니까 사서는 삼경과 다르게 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공자가 썼던 텍스트가 삼경이고, 그 사후에 유교라고 하는 교단 혹은 학술단체가 성장하면서 중요하게 남은 텍스트들 가운데 1500년 뒤에 주희가 유교사를 정리하면서 이 텍스트는 꼭 읽어야 돼. 리더십으로, 유교 리더로서 가능해. 라고 하면서 결집한 텍스트가 칠서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7권의 책이에요. 근데 경과 서가 다르긴 해. 그러니까 칠서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사실 이 강의는 10분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길게 하면 그걸 말해서 2주, 3주를 해도 되고요. 유교 사상사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참 간단해요. 아까 7권의 책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 이걸 그래서 사서 삼경캐도 사서와 삼경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강오류는 우리가 항용 쓰는 단어지만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안 돼. 잘 봐요. 여긴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부자간이죠? 오류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군신간이고요. 그 다음 부부간이 있다고. 삼강에 가도 또 뭐가 있습니까? 군신간이 들어있고요. 여기도 부자간이 있네요. 여기도 부부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적선 3 더하기 5, 8륜인데 이건 간단한 숫자 문제죠. 이걸 어떻게 서로 겹쳐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밖에 없습니까? 5개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3개는 서로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선배님들이 이걸 의심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저 삼강오륜 요 대목은요, 어지간한 서원이나 향교에 가도 그냥 이렇게 액자처럼 붙어져 있어요. 저는 이걸 구분하는 데로부터 유교 사상사가 시작돼야 우리가 논어 혹은 맹자 읽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근데 우선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강오륜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선 이 자체가. 삼강이거나 오륜이거나겠죠. 동의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가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보십시다. 우선 삼강오륜이라니까 삼강부터 한번 볼까요? 임금은 신하에 뭐가 된다고요? 별이가 된다 그랬죠. 이 강자가 3개가 들었기 때문에 삼강이죠. 그렇죠? 그래서 삼강입니다. 그럼 강을 알아야겠다. 그죠? 강을 알려면 망을 알아야 돼요. 망은 뭐예요? 거물입니다. 그죠? 요게 망입니다. 요 망자가 있기 때문에 망으로 읽어. 망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지금 이야기한 강과 요 매산자가 들어가야 강입니다. 강과 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인천 바닷가로 가보자고. 아무 한강이라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강에서 어부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야 그물이 쓰임새가 있겠죠? 자, 보십시다. 어부가 그물을 뿌려요. 이 전체를 뭐라 그런다고요? 망이라고 합니다. 그물망 그래요. 그물을 펼치면 물고기는 누가 잡습니까? 물고기는 어부가 잡는데 도구는 어떻게 해요? 요 놈이 잡겠죠? 요건 어떻게 해요? 눈목자로 되어 있죠? 그 그물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가 해요. 그런데 물고기가 안에 도는데 가만히 놔두면 이게 어항이지 그물은 아니잖아요. 끌어 당겨야겠죠? 끌어 당기는 요 외줄이 있습니다. 펼쳤다가 당겼다고 하는 요 줄. 어부는 요걸 잡고 앉아 있는 거죠. 요걸 아까 말씀하셨더니 뭐라고요? 예, 별이라 그럽니다. 펼치고 옥물이고, 그죠? 그걸 가져와서 팔아서 처자식 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게 강입니다. 요게 목이고요. 그러니까 강은 이 물고기의 주인이 되겠죠? 땡겼다가 말던 자유자재니까. 일은 누가 한다고? 목이 해요. 강목하니까 떠오르는 책 스타일도 기억나시죠? 동사 안정복 선생의 동사 강목. 한의학 책 중에 어떻게 해요? 본초 강목, 그죠? 강은 서론이고 목은 목차 그러잖아요? 이게 다 목차죠. 목차 1번, 2번, 3번. 그러니까 목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론이고 이건 서론 혹은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글 쓰는 스타일로도 강목체가 그런 의미로 전개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목을 아셔야 여기 군의 신강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맥락으로 같이 보시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임금은 뭐 해야 된다고? 신하의 강이 돼요. 그러니까 일은 누가 해? 신하가 해요. 신을 부리는, 수하에 부리는 군은 뭐가 돼요?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군의 신강은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부의 자강 보실까요? 애비는 뭐 해야 돼요? 주인이 되고 자식은 종이 돼요.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윤리가 뭐예요? 자식이 동쪽으로 가고 싶어도
아버지가 서쪽으로 가라시면 그걸 따르는 것이 효라는 관념이 여기서 나오겠죠. 부의부가 보시죠. 여기 이제 여성분들도 몇 분 계신데, 이제 눈에 열채이는 분한유교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압이는 뭐야? 제어미의 강이에요. 혹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자주 근래 듣기로는 전원주라고 하는 연세 드신 아줌마 탤런트가 KBS에서 하는 아침마당이라는 프로에 가끔 나오셨어요. 요즘 잘 안 나옵니다만. 그 전원주라는 나이든 탤런트가 자기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주인 양반 겠다. 지금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를 주인 양반 하는 소리를 기억나시죠? 일본말로 슈진 캐요. 저 강릉 지방에서는 우리 죄인 양반 이러더라고. 이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제압이 어떻게 해요? 종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바로 동중서가 만든 삼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삼강이 어디서 왔냐면은 한나라 초창기에 제국체제를 만들면서 상하의 체제를 만들었죠. 그럼 이 꿈이 무슨 꿈이냐면은 바로 이런 꿈이죠. 동중서 프로젝트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정점에는 바로 천자가 있고요. 하느님이죠. 위에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천자예요. 황제라 그러죠? 제국체제니까. 엠페러가 천자예요. 요게 천하고요. 천하죠. 하늘 미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당시 사회 기본 구성이 바로 가죠. 그래서 국가가 되잖아요. 각 가마다 이 동중서 프로그램을 잘 보세요. 요게 제국체제 하에 아주 낯익은, 그리고 동아시아 2000년 동안 겉으로 드러났던 공식적인 형태가 바로 이 체제였습니다. 하나하나는 가가 되겠죠? 가입니다. 이 가는 어떻게 해요? 가의 꼭대기에 누가 있겠어요? 가부장이 있겠죠? 가부장은 뭐예요? 아버지이자 남편이겠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군위 신강에서는 천하를 제일하는,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지런히 하기를 어떻게 한다?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일통철학이라고 해요. 분명히 그 시대적 의의는 인정할 수 있어요. 아까 춘추 전국시대가 몇 년이었다고요? 550년간에 걸쳐서 있다가 진나라가 15년 동안, 14년 동안 그걸 했죠? 그리고 또 전쟁이 또 났었죠. 그러니까 근 600년간에 걸친 아주 장기적인 살육 사태에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인데 평화와 질서를 준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시대적 의의는 인정할 수가 있겠죠. 스트롱 파워가 하나 있고, 그 밑에 각각 자기 권한을 줘서 하는 이 세모형 체제, 피라미드형 체제가 당대 시대적 호응을 받았어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훗날 가면서 이게 딱딱해져요. 삼강 체제가. 근데 일단 구성은 이렇습니다. 각 가정마다 가부장이 있으니까 요 논리를 접어도 어떻게 해요? 부위 그다음 뭐가 된다고요? 자강이에요. 그러니까 애비에 대해서 자식이 종이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영을 어떻게 해요? 상명하복 체계해야 되겠죠? 명하면 자식은 서쪽으로 가고 싶어도 아버지가 동쪽으로 가라시면 그걸 따르는 것이 효가 됩니다. 이제 낯익은 효가 나왔죠? 요 효는 가짜 효입니다. 노노맹자에 있는 효가 아니에요. 노노맹자의 효는 접어 생각하는 효입니다. 이 몸 하나를 잘 건사해서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이것이 명을 따르는 복종의 윤리는 거기 없습니다. 외려 자식의 말을 귀담아 들어두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걸 곧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명하복 체제의 가를 한데 아우러서 천자유일 체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삼강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게 상명하복.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다양한 여성을 구속하는 이런 논리들이 바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 낯익은 유교죠. 그러면
위의 체제를 잠시 한번 봐요. 원래 유교에 맹자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오륜이죠. 여러분들과 같이 오륜이 나오는 대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제 2강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 2강을 잠시 하고 또 모자라는 건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기독교가 하나가 아니듯이 유교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시유교, 제국유교, 개신유교로 제가 한번 나눠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작업은 마치 루터가 이야기했듯이 Back to the Bible, 원래의 유교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오류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라는 말씀 드렸죠? 아까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가 있습니다. 자, 요게 피라미드형 삼강 체제입니다. 삼강의 그림이라면 오륜의 그림은 바로 이렇습니다. 부자, 요 사이가 있겠죠? 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친을 통해서 이 관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부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요 그림 아까 어지린자 그리던 그 그림 그대로 가셔오면 돼요. 이건 맹자가 하는 소리니까. 자, 기원을 한번 보시죠. 가로 1번. 맹자 말씀하시다. 오륜이 바로 맹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맹자 말씀하시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도리가 있다.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히 살면서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짐승과 다르지 않다. 성인께서 이를 걱정하여 설을 사도로 삼아 일륜을 가르쳤으니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소, 붕우유신이다. 그래서 이 맹자 요게 나와요.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중서 이하 제국체제의 이데올로그들이 권력체제에 맞추어 부응해서 형태를 바꾼 것이고요. 자, 삼강오륜이니까 여기 후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삼강부터 먼저 살펴본 겁니다. 나디건 유교가 여기 있었죠. 반면 오륜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맹자입니다.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자식한테는 뭐라 불린다고요? 애비라고 불리는 거죠. 부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예, 친이 있어야 된다. 친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애비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한자로는 자애라 그래요. 자애.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내리사랑은 사람만 합니까? 짐승들도 다 합니까? 예, 짐승. 우리 뭐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 보면 연어의 한 사리 같은 거 보면 코가 시큰하잖아요. 그죠? 그건 유전자적이다. 가면 막 별 것 없는데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애비의 사랑은 쏟아지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동물만큼은 내리사랑만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내린 사랑을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